기대하십시오. 그런데, 제가 예. 회고록을 쓰면은 저는 한길사하고 쓴다니까요. 네.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별게 다 나옵니다. 그다음에 그때 책 좀 많이 사주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우디 제 회고록 선전하는데 왜 자꾸 알겠습니다. 저 사겠습니다. 회고록 좀 많이 사주세요. 네네. 아직은 뭐 쓰지 댓글에 않았습니다. 올라와요? 많이 아직은 쓰지 사겠다고? 않았습니다. 좀 올리세요. 저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 가치 연대하면서 한쪽으로만 몰고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우디하고 아랍에미레이트는 예. 사우디 왕이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가 아랍에미레이트 대통령을 멘토로 삼고 있어요. 그렇죠. 정치적 멘토. 네. 그런데 지난 한 6개월 동안 아주 두 나라가 살벌해요. 서로 패권을 차지하려고. 그리고 양쪽에서 회의하는데 안 가요. 그렇습니다. 외교라는 게 왜? 전부 자국의 이익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도 네. 모디 총리 보세요. 튀르키예 보세요. 튀르키예. 튀르키예. 지금 러시아가 이제 곡물 가격이 또 오를 가능성이 있는데 아이. 흑해 수출 막아버렸잖아요. 이런 얘기 했다가 네. 저는 안 가지만은 우리 성경환 대표 저가 어디로 가요? 외교부 장관 하라고 하니까 이제 그만하고 넘어갑시다. 시간도 많이 갖고.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라면 그렇게 자유라는 것만 내세우지 말고 세계가 글로벌 중추국가가 얘기하는 기후 위기, 안전 이런 가치도 내세우면서 국익을 찾아서 외교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가장 대비 잘할 게 기후 위기죠. 그런데 네네. 아무튼 자 넘어갑시다. 홍준표 시장님은 용서를 해 줍니까? 그거 뭐 전화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랬는데 사과했으면 됐지 뭐. 아니 나는 세상에 그 징계한다고 하니까 몰려서 사과한 거죠. 아니 자 보세요. 그래도 윤석열 정권에서 바른 얘기를 하시는 분이 이재호 위원장, 때때로 홍준표 시장이에요. 때때로죠. 이재호 위원장도 저는 방송 파트너를 잃어가지고요 매불쇼고 무슨 더 라이브고 지금 못 갑니다. 그래서 아니, 제 이제 수입이 확 줄어버렸는데 그 이재호 위원장하고 다음 주일에 점심을 먹기로 했는데 야 너 월급 받는 것 반은 나를 주라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제가 국정원장 2년 할 때도 제 파트너를 자기가 파트너 잃었다고 형님 빨리 나오서 했는데 그때 내가 월급 반을 줬으면 청구를 할 건데 지금 못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네. 이재호 위원장 보세요. 이번에 네. 민주화 유공법 그렇죠. 제정해야 된다. 네네네. 그렇지만 네. 586 정치인들도 반성해라. 네. 좋은 얘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홍준표였어요? 이재호 위원장이고 그래도 홍준표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한 방에 갔잖아요. 아니 그 홍준표답지 않아. 왜 그렇게 다 정립을 해놓은 가치를 한 방에 날려버립니까? 글쎄 말이야. 어리석은 거죠?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했고 무슨 뭐 사과했으면 됐지 뭐. 아니, 그 근데- 김기현 대표하고 사이 나쁘니까 징계한다고 뭐 진상조사 하잖아요. 진상조사 할 것 없어요. 골프 친 건 사실이니까. 아니 골프 친 거 그 다음에 반응이 더 글쎄,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사과했는데 아니, 제 비록 말- 3일 만에 했지만은 실장님께서는 무슨- 실장님께서는 거기서 끝나지만 저는 그게 아니에요. 대통령은 지금 159명이 돌아가신 이태원 참사도 사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네, 홍수 피해로 50여 명의 우리 국민이 대통령은 누가 징계한다고 안 하니까 사과를 안 하죠. 홍준표 시장님은 징계한다고 하니까 사과를 하잖아요. 근데 아니 내가요 아니 네. 홍준표 시장하고 그래도 가깝고 나는 서로 인정을 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공격을 하면 제가 여기서 아니, 근데- 홍준표 요구를 해야 돼요? 아니요. 시장님 안 하셔도 되고요. 저만 할게요. 그냥 대통령의 그만하세요. 대통령에 출마하시려면요. 홍준표 시장이 들으면은 저한테 그럴 거예요. 형님, 그 성경왕이 그거 좀 말리지. 지들끼리 지 박아버리지. 가만히 있었습니까? 대통령에 출마하시려면 애민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애민 정신. 김정은도 애민 정신 강조하는데. 그러니까 대구 시민만 다행이면 됩니까? 근데 그 이게요. 뭐냐면요.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그렇게 또
오버해가지고 실수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됐든 사과했으면 됐다. 저는 2020년 그만하라니까. 대구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기억합니다. 신천지 때문에 대구가 완전히 정말 폐쇄 직전까지 갔었는데, 봉쇄 직전까지 갔었는데, 전국의 지자체장들이 다 협조를 하고 전국의 의료인들이 다 몰렸어요. 정세균 총리는 무려 19일간 거기서 거주하면서 대구에 진료했습니다. 있었죠. 그럼요. 비서실장. 그런데 오영식 비서실장에 가서 살았지. 예, 당시에 이재명 경기도지사, 뭐 서울에서 서울시장 다 협조하고 다 그랬는데 바로 그 예천에서 산사태 나고 경북이 제일 많이 사망자가 많잖아요. 대구하고 경북하고 어떤 사이입니까? 광주에서 그러면 광주시장이 전라남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대구 아니니까 나 골프 칠란다 합니까? 그럼 됩니까? 그런 정신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강기정 시장은 그러지는 않겠죠. 다른 사람도 안 그래요. 아니 홍준표 시장이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를 하는데 그 실수 아닙니다. 나는 아유.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우정으로 충고를 한다. 사려 깊지 못했다고 사과하고 빠져라. 3.1절 날 골프 쳤다고 이해찬 총리 사퇴하라고 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퇴했잖아요. 그런다고. 근데요. 자, 이제 핵 잠수함이 타고 왔어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잠수함에 딱 올라왔어요. 최고의 아마 제가 지금 1982년부터 뉴스를 해왔는데 네. 41년간이잖아요. 방송에 계속 있으면서 그렇게 했는데 이러한 위기가 과연 몇 번이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그 와중에 아니 미군 병사 한 놈이 북한으로 자진을 부겠어요. 어제 아침에 제가 AP 통신 연합 TV 네. 선재규 국제인 이슈 그걸 보니까는 바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방송에서 활용을 했는데 이 친구가요 죄를 짓고 우리 감옥에 살았어요. 우리 한국 네네. 소파 규정에 살고 나와서 이제 미국에 가서 징계를 받는데 나는 어떻게 해서 그런 사람이 네. 거기 판문점 견학. 판문점 견학 들어가죠? 그래서 거기에 수수께끼가 있다. 네. 자 보십시오. 이제 제가 그거를 좀 조사를 해봤는데 네. 어떻게 됐냐? 이 친구가 여기서 이제 구금을 됐었어요. 40 며칠간. 그리고 일주일 전에 너 저기 캘리포니아에 가서 더 중벌을 받아 네. 하고 그쪽에 구속시키려고 더 중징계를 하려고 네. 일단 석방을 시켜가지고 비행기를 태우려고 했어요. 네. 자 이제 안내를 해가지고 호송했겠죠. 그래가지고 트랩까지 갔어요. 그 공항 출입구를 지나서 가서 이 친구가 여권을 분실했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 승무원이 뭐라고 했어요? 그래 다시 들어 빨리 갖고 와. 해서 유유히 나왔습니다. 그리고 토낀 거예요. 그리고 판문점 견학단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아시다시피 사전 신청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 들어갈 때는 2번의 신원조회가 있답니다. 미군은 어쩐지 모르지만 우리 국민들은 신원조회를 하는데. 군인이니까 당연히 더 하죠. 그런데 이 친구가 그 전에 아주 개차반으로 살았나 봐요. 뭐 폭행도 하고 해가지고 이런 그냥 망나니처럼 군대 생활을 해서 군대 지금 이병 그 기간을 보면 일병으로 승진을 해야 되는데 강등 당해가지고 이병이랍니다. 아직까지도 이런 친구인데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데 문제는 견학단에 들어갈까지의 그 신원조회를 어떻게 통과했느냐. 저는 여기서 이거 남북 이거 한미 북미 관계 이렇게 긴장이 고조되니까 이게 뭔가 있지 않느냐 비밀리에라는 생각했는데 이 친구 싹 보면서 이놈이 벌을 받을 놈이라 받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게 이제 해소가 됐는데 중요한 게 북한과 미국과 북한의 접촉점이 생겼다.
불행한 사건이건 다양한 사건이건 간에 대화에 포인트가 생겼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생겼죠. 네. 왜냐하면은 미국은 네. 미국 시민의 보호를 제1 외교로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웬비어 네. 그분이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 클린턴 전 대통령, 카터 다 북한에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렇죠. 네. 데리고 왔는데 웬비어 네. 그때 이 접촉을 해서 데려오고 나온 게 조셉 윤 네, 네. 미 국무성 수석부 차관보 지금은 태평양. 바이든 대통령 특사 겸 태평양 군도 대사예요. 네, 네, 네. 그 조셉 윤 대사 바이든 대통령 특보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최선희하고 제네바에서 만나가지고 물었대요. 최선희가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들어가서 알아보고 연락 좀 해주라. 했더니 미국으로 전화가 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조셉 윤이 들어가서 데리고 나온 적이 있는데요. 미국은 어떤 경우에도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자기 시민 보호에 나섭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 생각은 했어요.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 북미 접촉이 지금은 안 될 거예요. 아직은. 그러나 될 것 같다. 그리고 이미 일본과 북한이 싱가포르, 중국 등에서 접촉이 시작됐잖아요. 네네. 이것은 다시 말해서 미국의 협력 속에서 미일이 공조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 제가 특사를 하면서 북한을 접촉할 때도 미국과 관계를 가졌거든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숨소리까지 다 얘기해줘라. 공유. 예, 공유. 미국의 협력 없이 남북 관계 대화 개선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저는 일본을 통해서도 그 라인을 통해서도 움직이겠지만은 반드시 북한과 미국의 대화는 시작된다. 네네. 그러니까 불행을 네. 행복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외교다. 그렇게 네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북한이 유리한 입장입니다. 이 친구가 그렇죠. 자진월북했고요. 북한에서는 이 친구를 홍보용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많이 쓰겠죠. 써요 네네. 원래. 북한은 영화로 홍보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서양 사람이 없어요. 백인이나 흑인이 없어요. 예, 예. 그러면 홍보 효과가 굉장히 클 텐데 북한에서는 잘됐다 지금 그렇게 할 거라요. 말하자면 아니요. 유리한 카드를 갖고 있는 거죠. 어떻게 됐든 북한으로서는 네. 미국 군인이 음. 뭐 자유를 찾아서 네, 그렇게 홍보하겠죠. 월북했다 이렇게 네. 얘기할 거고 저는 탈북인 출신 유튜버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은 미국이 싫으면 북한으로 월북해라 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네. 저는 그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보도가 됐던데 그러면요 네네, 월북을 조장하는 얘기예요. 네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나라에도 미국에 또 불만 가진 그런 젊은 사람들이 있을 건데 그런 얘기는 하지 마라. 네네. 그래도 제가 북한을 많이 가보고 평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봤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이 북한에 비하면 천국이다. 네네. 가지 마라.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탈북인이 미국 싫으면 월북해라? 이건 아니죠. 나쁜 거죠. 그건. 그다음에 어쨌든 지금 북한은 유리한 카드를 갖고 있고 바이든 정부는 내년에 재선이 이제 목표입니다. 그렇다면은 협상을 한다면 아마 미국 쪽에서 더 북한에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 당연히 예, 또 데리고 가야 언젠가 네네. 이 조셉 윤 바이든 대통령 특사. 특보가 그 웬비어 한 데려온 얘기를 구체적으로 한번 다룹시다. 네네. 그렇게 보면은 되고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미국은 불행을 행복으로 해결하는 나라다. 네네. 우리나라 윤석열 기대를 한번 대통령처럼 해보죠. 계속 강대강으로 쏴버린다. 아니 쏘면 좋아요. 한번 쏘러가세요.